고지혈증 약 복용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 작은 흰색 알약을 드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시니 내 혈관을 든든히 지켜줄 거라 믿고 의심 없이 삼키셨겠죠. 그런데 혹시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서 내가 치매인가 하고 걱정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유 없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푹 자도 개운치 않고 늘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겪는 그 답답한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고지혈증 약, 스타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3분 진료 보기도 바쁜데 약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을 당뇨 환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복잡한 설명을 누가 자세히 해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수치 떨어졌네요. 잘하셨습니다. 라는 칭찬 뒤에 내 몸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어쩌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콜레스테롤이 내 몸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려던 소방관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내 몸을 지키는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복용 중인 그 약, 계속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직접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기억력 저하나 근육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진료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약 리스트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상당수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년간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지혈증 약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을까요? 혹시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보면 환자 한 분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3분 남짓입니다. 그 3분 안에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고지혈증으로 진단된 환자분께 스타틴의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통이 올 수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고,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최소 10분은 좋게 걸릴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저 이 약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며 처방전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약이 내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제대로 모른 채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이드라인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따르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당연히 제약회사들의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이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저 기계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타틴은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뇌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콜레스테롤의 무려 25%가 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 이 모든 곳에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이 들어오면 이 중요한 콜레스테롤 생산이 억지로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들이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니 당연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 자꾸 깜빡거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약을 끊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은 근육입니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근육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심장도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온몸의 근육에서 통증과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병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육해증이라는 무서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심장 근육입니다. 혈관을 지키려고 먹는 약이 심장 근육을 약하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심장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혈당 문제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스타틴을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그 위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을 지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면 오히려 혈관이 더욱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뇨는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니까요. 이건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스타틴의 작용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에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여러 단계의 생산 라인이 있는데 스타틴은 이 생산 라인의 가장 앞쪽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강에 거대한 댐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댐을 쌓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죠. 스타틴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제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생산 라인에서는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큐텐, 콕10이라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물질도 콜레스테롤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코큐텐은 우리 세포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코큐텐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이 생산 라인을 막으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코큐텐도 함께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들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처럼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니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죠. 만성 피로, 근육통,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세포의 에너지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근육처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평생 뛰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코큐텐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심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스타틴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치도 잘 떨어졌고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산책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어 병원을 다시 찾으셨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다행히 이분은 인터넷에서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글을 읽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용기 내어 여쭤보셨습니다. 혹시 제가 먹는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끊고 2주 정도 지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육통도 줄어들고 기력도 회복되셨죠. 이분의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의심을 하고 의사에게 물어봤고 의사도 현명하게 약을 중단해보면서 문제를 찾아낸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약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분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콜레스테롤이 정말 그렇게 나쁜 물질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나쁜 물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결코 나쁜 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려는 소방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걸 필사적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재빨리 달려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집 주변에 항상 소방관들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을 낸 범인일까요? 아니죠. 소방관은 불을 끄기 위해 온 것이지 불을 낸 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그곳으로 몰려간 것인데 현대의학은 콜레스테롤을 범인으로 몰아서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운동 부족, 가공식품, 환경 독소 등등 현대인의 생활 습관 전반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에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걸 고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됩니다. 바로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모든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면 호르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률의 관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도 그리고 너무 높아도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마치 주자 모양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즉, 우리 몸에 가장 적정한 수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면역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위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 가이드라인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심지어 70 이하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두에게 맞는 걸까요? 약으로 억지로 수치를 낮춰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스타틴 약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스타틴이 심장병 위험을 36%나 줄여준다고 광고합니다. 36%면 대단한 효과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 통계의 마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 36%는 상대 위험도입니다. 절대 위험도로 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약을 안 먹은 그룹 100명 중에 3명이 심장병에 걸렸고 약을 먹은 그룹 100명 중에 2명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33% 감소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니 1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절대 위험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100명 중 단 1명만 혜택을 받습니다. 즉, 1%의 차이인 겁니다. 100명이 약을 먹어야 겨우 1명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9명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약을 먹는 것이죠. 그것도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물론 이미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스타틴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 목적으로 먹는 질차 예방의 경우에는 효과 대비 위험성을 더욱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의 임상자료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과장되거나 부작용이 축소되어 보고되었다는 의혹들이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특정 경우에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수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약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심장병을 앓으신 분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의 혜택이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끄는 것입니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식습관입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빵, 과자, 음료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활성산소가 마구 만들어지고 이것이 혈관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신 채소, 통곡물, 좋은 기름,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벽이 튼튼해지며 염증이 줄어듭니다.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들입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 독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살충제, 중금속, 미세먼지 등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약 없이도 수치를 성공적으로 조절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처럼 당장 수치가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갑자기 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제 경우에 약이 꼭 필요한가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안 될까요? 이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겪는 이런 증상들이 혹시 약 때문일 수도 있나요? 약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코큐텐 같은 보충제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전문가지만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치료받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큐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부득이하게 스타틴을 계속 복용하셔야 한다면 코큐텐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스타틴이 코큐텐 생산을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코큐텐을 보충해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코큐텐 보충이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통을 줄여주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00mg에서 200mg 정도의 코큐텐을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에만 집착해서 약을 평생 먹는 것보다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치는 좋아졌는데 매일 피곤하고 근육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한 곳만 좋게 만들려다가 다른 곳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합니다. 혈관 건강도 중요하지만 뇌 건강, 근육 건강, 대사 건강도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치가 좋다고 해도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의학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에게는 약이 꼭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겁을 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결코 만능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모든 선택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설탕 섭취를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고 푹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용기 내어 여쭤보세요. 제 증상들이 약 때문일 수도 있나요?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사와 환자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때 가장 좋은 치료가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약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약이 필요한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한 후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는 조언자이고 도우미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정보를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은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염증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것이 진짜 혈관 건강의 비결입니다. 수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 몸 전체의 건강을 폭넓게 바라봐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겪으셨던 증상,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진 경험 등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는 모두 다릅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